프로그램으로서 이제 공모전이랑 이제 홍보를 진행을 했어요. 이때는 이제 저희가 대학생 기자단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 부분들을 항상 SNS랑 유튜브로 계속 쌓아두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쩌면 우리가 남는 거는 결국은 보험원의 인지도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정책, 이러한 스포츠 관광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을 때 사실 좀 주안을 좀 두었어요. 아무리 대회 많이 유치해봐야, 예를 들어서 많이 해봐야 이게 돈이 딱 떨어지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계속 사람들한테 인지를 할 수 있게끔 바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고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쌓이다 보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보훈에 대하여 조금씩 알게 되더라고요.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떠한 친구가 그 SK텔레콤에 있는 그 여행 무슨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에 맛집이랑 관광지를 막 소개하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보험군이 빠졌대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전화를 해가지고 보험군에 법주사가 있고 보험군에 뭐뭐가 있다라고 직접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이 지역특화 스포츠 관광 사업에 함께 참여했던 젊은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올렸어요. 업로드가 됐어요. 작은 부분들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니까 어쩌면 조만간 보훈하면 이런 스포츠 관광의 중심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작은 효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이요. 네, 이 부분은 이제 럼트리 시즌 1을 했습니다. 사실 되게 하고 싶었던 프로그램이었는데 마침도 해주셔가지고 또 뭐 이따가 더 자세한 설명은 우리 안정문 대표님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집계했던 현황이에요. 참가 인원은 저희가 이게 누적 인원이고요. 누적 인원으로 약간 33,000명이 이제 오셔가지고 저희가 좀 진행을 했어요. 저희가 사업 계획으로는 당시 이제 26,000명 정도가 오면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보다는 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보험과 함께 했고요. 다음이요. 네, 여기까지인가요? 네. 예. 사실 저도 이 보험군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느꼈던 감정은 과거에 수학여행 이후에 이곳에 올 일이 개인적으로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다 보고 매번 보험 쪽에 자주 오게 되고 과연 이곳에 어떻게 하면은 이곳에 스포츠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 스포츠 관광의 중심지가 되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훈하면 최고의 스포츠 관광지다라는 것에 대한 목표의식이 생기더라고요. 그만큼 스포츠 시설을 너무 잘 해놨어요. 그리고 주변 환경이 너무 좋아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만 홍보하고 우리 여기 계신 전문가들이 함께만 해주신다면 어쩌면 대한민국의 롤모델이 되어가지고 이러한 작은 도시 인구 32,000명밖에 안 되는 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노령화 되어 있는 이 도시에 젊은 친구들이 와서 뛰고 뭐하고 이게 이제 과연 될까? 전 된다라고 보고 그래서 이렇게 또 전문가님들 힘드시지만 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고 끝나고 서로 여러분들과 함께 간담회 시간을 가져서 매번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보험군이 되기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소망하고 있어요. 2018년도에는 팀들을 데리고 왔는데 막상 놀거리는 솔직히 없었어요. 근데 2019년도 되니까 갑자기 수평 휴양마을에 수영장이 생겼고 농경문화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서 놀거리가 생기니까 제가 데리고 와도 사실 부끄러움이 없더라고요. 놀거리가 있으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가 조금씩 변화가 되어 가고 있구나. 이게 이제 10년 전부터 이 스포츠 마케팅을 꿈꿔가지고 해왔던 이 정책이 그리고 이제 스포츠 사업단까지 생기면서까지 해왔던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외부 사람 입장에서는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이제 함께 공감하고 공유하는 시간이 되기를 이제 바라면서 이제 2019년도 했었던 거를 이제 제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말씀 있고 바로 이제 전문가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희 교수님. 제가 사실 어떤 스포츠에 대한 특별한 식견도 부족하면서 2010년에 제가 이제 군수가 돼서 공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까. 인구가 1965년에 11만 3,825명이었는데 3만 4천 명 인구는 줄고 돈 가진 자, 배운 자들 다 떠났고 젊은 사람 다 떠났고 풍력이 완전히 패배감 열등의식에 빠져 있는데 이 지역을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야 발전할 수 있겠는데 어떡할까. 그래 고민 끝에 이제 태백, 평창도 가보고 남해도 가보고 다 봤어요. 근데 가보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시장 문수가 나서도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야. 체육회 필요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태백, 평창도 저들이 여기 아니면 어디 갔대 있어. 수십 년 왔는데 한번 다 바꿔버리고 여감도 올리고 남해도 가보니까 뭐 군수가 아니더라고. 속으로 졌더라고요. 야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 수 있다. 이제 스포츠를 이제 전남 장성 같은 데는 한 8년 동안은 유명강사를 데려다가 국민들 교육을 통해서 생각의 변화를 가져왔거든요. 시간이 너무 걸리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본 그럴 시간 없다. 그럼 뭐냐? 짧은 기간에 성과를 얻은 게 스포츠다. 그리고 박수 치고 와서 없던 걸 이렇게 보면은 뭔가 생각을 달려서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 다음에 문화예술을 통해서 문화원에 이제 경제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즐겁게 국민들이 할 수 있게 그런 방안을 이제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한 10년 하다 보니까 머리에 있는 거 다 빠졌고 이제 더 뺄 게 없어요. 다 노쇠화 돼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 이 젊은 친구들하고 이런 각계에서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도와주셔서 이제 그럼 이렇게 수혈을 하면은 나의 노쇠화된 이제 날려 빠진 이런 사고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걸 접목하면은 이거를 이 동력을 계속 끌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러닝전도사 안정은입니다. 우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갖고 있는 러닝에 대한 열정과 왜 젊은 분들이 왜 도대체 예전에는 5060의 전유물이었던 마라톤에 빠지고 무엇에 열광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달리기는 요즘에 SNS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젊은 분들이 정말 많이 달리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사진은 어떤 거냐면요. 제가 작년 추석 때 추석이 있기 한 2, 3일 전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추석 때 송표 많이 드셨죠? 저랑 같이 살 빼러 오세요. 라고 글을 올리니까 추석 당일에 이렇게나 많은 분들께서 모여주셔도 하고 어차피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질 테니까 다른 곳을 같이 여행하면서 달리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런트립을 진행하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최근에 고운 런트립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앞전에서 설명을 잘 해주시긴 했지만 80명을 목표로 했는데 약 400명이 지원을 해주셨고요. 2030의 젊은 분들뿐만 아니라 최연소는 7살 남자아이였고요. 모녀부터 시작해서 부자 혹은 신혼부부, 나이가 조금 오래된 부부 혹은 연인 친구들까지도 정말 다양한 그런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런트립을 즐겨주셨습니다. 런트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그냥 그 관광지를 달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달리고 나면 머릿속에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지역에서는 문화관광 해설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가장 유명하신 해설사 선생님을 초빙을 해서 그 선생님과 함께 법주사에 대한 전통과 역사를 같이 공부를 하고요. 달리고 나면 당연히 배가 고파오죠. 배가 고파오니까 보은군에 있는 가장 특산물인 능이 버섯 전골부터 시작해서 삼계탕까지 그렇게 식사를 하면서 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도 합니다. 또 제가 이번에는 보온을 살펴보다 보니까 대추라는 아주 좋은 간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때에는 그냥 에너지바를 간식으로 드렸겠지만 이번에는 보온 대추, 말린 대추로 간식을 제공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한번 저도 처음으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참가자분들 중에서는 그 대추를 먹어보고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또 다시 주문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신문 기사, 뉴스 기사에서 실제로 나와 있는 헤드라인을 제가 캡처해왔습니다. 마라톤이 젊어졌다. 운동하는 2030 세대 급증.
혹은 신세계 백화점도 2030 시티러너로 놀러오세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뉴스 기사에 헤드라인이 나와 있게 됐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마라톤 대회는 서울국제 마라톤입니다. 매년 3월달에 열리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50대에서 60대의 참가자분들이 절반 이상이었어요. 당연하겠죠? 근데 올해부터는 20대와 30대의 숫자가 49%로 급증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10대의 참가자까지 합치면 50%가 넘어가더라고요. 마라톤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10대부터 20대, 30대 인구가 가장 절반 이상이 넘어가게 되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제가 함께 달릴래요? 했을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달리는 거는 재밌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 같이 쓰레기 주울래요? 해도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모여주셨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2030들이 왜 러닝, 달리기에 빠지고 이 빠지는 이유들을 어떻게 바꿔야 되지만 우리 보험군에 더 많이 초청을 할 수 있는지 3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메달의 힘인데요. 저는 이 메달의 힘을 성취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흔히 보통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젊은 친구들은 가정에서건 학교에서건 혹은 회사에서건 칭찬받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해야 동전이니까 남들이 주지 못한 칭찬을 나 스스로 셀프 칭찬으로 하면서 그게 자존감의 회복이 되고 성취감으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요즘에 인기를 뜨고 있는 SNS인 인스타그램을 캡처한 사진인데요. 실제로 해시태그하고 러닝 혹은 해시태그하고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치게 되면 약 50만 개 이상이 되는 게시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항목은 여기 아래에 있는 이 내용인데요. 여기 밑에 보면 실제로 아는 언니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이에요. 근데 이들 보시면 다리 들어올리기 10분, 누워서 피치 5분, 스쿼트 200개, 크로스 런지 8kg을 25개를 4세트 이렇게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한 운동 결과들을 하나씩 나열해서 SNS에 공개적으로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남들이 해주지 않은 칭찬을 나라도 칭찬을 해주면서 힘든데도 나 이렇게 열심히 했어. 힘든데도 나 이렇게 열심히 운동했어. 이런 걸 올리면 사람들이 그 밑에 와 고생했다. 와 대단하다. 와 멋있다. 라고 자연스럽게 댓글을 달아주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달리기 혹은 운동, 러닝이 남들이 주지 못한 나에게 성취감과 칭찬을 주고 있구나. 라는 성취감으로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것 같습니다. 멀티 페르소나인데요. 이 멀티 페르소나가 어떤 말이냐면요. 이번에 2020 트렌드 책에 나와 있는 가장 첫 번째 항목이었습니다. 멀티 페르소나는 그 전 시대 같았으면 내 자신은 한 명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정말 다양한 매체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에서는 이렇게 운동하는 나 자신이고 혹은 유튜브에서는 먹방하는 나 자신 혹은 페이스북에서는 독서하는 나 자신 이렇게 매체별로 나 자신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회사에서는 그냥 열심히 일하는 신입사원 혹은 퇴근했을 때는 스트레스를 푸는 복싱 선수 로 활동을 하는 것처럼 요즘의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나 자신을 여러 군데로 바꿔가면서 그 상황에 맞게 나 자신을 스스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를 통해서 나다움은 무엇이고 진짜 나는 무엇이고 다매체에 살고 있는 나는 어떤 사람인지 이걸 통해서 러닝하는 순간만큼은 회사에서 있었던 그런 구박받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운동하는 순간만큼은 즐기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뛰고 다른 사람들을 리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의 시간을 갖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이 페르소나에 관해서는 나를 표현하는 방식이 될 것도 같은데요. 이 사진은
그 전에 우리가 흔히 보통 마라톤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마라토너들이 입는 옷입니다. 보통 화려한 색깔의 민소매 옷을 입게 되는데요. 요즘 2030 세대들은 이런 일반적인 옷을 입기보다는 나를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 좋아하는 티셔츠, 좋아하는 의류, 혹은 좋아하는 운동화를 통해서 이 옷 입는 표현 자체가 하나의 나에 대한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진은 제가 인도네시아에 러닝을 갔을 때 인도네시아 러닝 크루랑 같이 사진을 찍은 건데요. 이 친구들 또한 러닝에 대해서 한 글자로 이야기를 해줄래? 라고 했더니 메일로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요. 간략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러닝은 단순히 운동이 아니라 나를 표현하는 방식이고 우리가 입는 옷에 대한 표현이고 우리가 생각하고 영감하고 공감하는 하나의 활동이다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러닝은 다른 운동 혹은 다른 활동보다 가장 정직하고 공평하고 내가 투자한 만큼만 나오는 가장 정직한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회사에서 업무를 할 때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지만 일을 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만큼은 내가 일을 한 만큼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한 만큼 결과가 나오고 또 내가 훈련을 하지 못하면 그 기간만큼 내 실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러닝만큼은 정말 낙하산도 없고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도 없고 내가 노력한 만큼 나오는 정직한 운동이기 때문에 많은 2030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열광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메달의 힘 성취감이라고 해서 남들이 주지 못한 칭찬을 나 스스로 셀프 칭찬을 하면서 그 안에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멀티페르소나. 회사에서는 그냥 신입사원일 뿐이지만 밖에 나와서는 퇴근을 하고부터는 모든 사람들의 리더가 되는 러너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즐기는 취미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열정의 공간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확실한 보상은 내가 투자한 만큼 나오고 그냥 단지 30분만 달렸을 뿐인데도 잘했다고 메달도 주고 간식도 주고 칭찬도 해주면서 그 속에서 점점 더 계속적으로 마라톤에 열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라 여기 사실이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지만 또 많은 젊은 분들이 보험군에 올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메달의 힘은 힐링의 공간이라고 좀 얘기를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펭수라고 아시나요? 요즘 펭수가 많은 젊은 분들이 펭수를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대상이고 그 펭수 덕분에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남들이 주지 못한 칭찬 덕분에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보험군에 오면 힐링할 수 있어요. 나다움을 찾을 수 있고 나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고 그런 힐링의 공간이에요. 라는 것을 설명해드리면 훨씬 많은 분들께서 찾아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세조가 예전에 세조길에 찾아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힐링하기 때문에 힐링을 위해서 보험군에 찾아왔기 때문에 스토리텔링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두 번째 멀티페르소나는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페르소나는 아무래도 남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시선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행사를 참석했을 때 남들에게 비춰지는 나의 모습이 어떨지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됩니다. 아무리 이 행사가 즐겁고 재미있고 좋은 행사라고 하더라도 이 행사에 참여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보여질까? 이게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조금 더 쉽게 예를 설명해 드릴게요. 서울에서 한 러닝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약 1,130명이 모여주셨고요. 이분들은 왜 모여주셨냐면요. 아이스 버킷 챌린지라고 해서 돈을 내고 5만 원이라는 돈을 내고 얼음물이 담겨져 있는 아이스 버킷을 뒤집어 쓰려고 참가를 하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 여기 5만 원 내고 참가해서 물 뒤집어 썼어요 라고 글을 올린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연히 와 멋있다, 대단하다, 최고다 그렇게 하면서 그냥 그 축제나 행사 자체보다는 여기에 내가 참가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 대회에 참가한 나는 어떤 사람일까에 대한 것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선택의 기로에 많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제 사진인데요. 제가 어떤 기부 이벤트를 했을 때도 사람들이 정말 많이 같이 동참을 해주세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현수막에 성함을 적어드리는데 정말 작은 내 이름이라도 여기 올라가 있으면 나는 작은 금액이라도 기부를 했다. 이런 이미지 덕분에 더 많이 참여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미 요소뿐만 아니라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 주시기도 했는데 내가 여기를 통해서 얻는 거는 무엇일까에 대한 해답을 아예 직접적으로 전달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젊은 분들은 계산이 너무 빨라서 계산도 빠르고 할 수 있고 재밌는 게 요즘 너무 많습니다. 주말은 한 번뿐인데 주말에 놀 수 있는 놀거리는 10개, 20가지가 되니까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돼요. 하나를 고를 때 이거를 갈까 저거를 갈까 했을 때 여기는 이거를 가면 내가 하나를 더 얻을 수 있겠구나 또는 이거를 통하면 이거를 배울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해답을 내려주면 훨씬 더 젊은 친구들이 고민 없이 선택하기에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아예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드리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에 와서는 힐링을 할 수 있어요. 힐링을 통해서 다시 일상생활에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승진도 할 수 있어요. 라고 아예 해답을 내려주는 게 바쁜 현대인에게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가 아닌 것처럼 모든 개개인 혹은 아마추어 동호회 분들마다 저마다 이야기가 있고 저마다 이런 열정도 있으니까 이런 분들을 이렇게 보훈군으로 모셔오면 보훈군의 매력에 빠지실 거라고 저도 분명히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러닝 전도사 안정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메달의 힘, 멀티 페르소나, 그리고 정직 이것들을 우리 보험군으로 어떻게 할까 또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같이 주셨고요. 정말 진정성 있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로 인하여 또 이렇게 또 함께 같이 공감하고 공유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나 우리는 젊은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발표해 주신 우리 안정은 대표님 박수 한번. 네, 그러면 또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인천 항만공사에 계신 분이시고요. 왜 항만공사분을 모셨을까 약간 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굉장한 아이디어 멘트세요. 왜냐하면 8년 전에 야구장을 공사에서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냐가 중요한데 이 인천에 보면은 물론 좋은 데도 있지만 약간 그 물류 창고 같은 막 이상한 데가 있어요. 뭔가 막 무섭고 거기에다가 공원부지가 있었어요. 그 공원부지를 이제 또 그 당시에 이제 비서실장님으로 계셨을 때 이제 이곳을 야구장으로 줘보자. 그러면은 오히려 그 방치 대상일 거를 야구장으로 지면은 아마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면은 항공사 이미지가 좋지 않을까 실행을 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일반 협회나 이런 데가 아니라 전문 마케팅 기업을 뽑아서 운영해야 된다. 그렇게 또 하셨어요. 그런 모든 아이디어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인천에 휴무를 명물로 만든 그 최초 기획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하기보다는 우리 윤상영 부장님 모셔서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항공사 윤상영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너무 소개를 거창하게 해주셔가지고 되게 부담스러운데 우리 안민정 대표님 좀 전에 여기 나오면 이제 떨리신다고 그러는데 떨리는 이유를 알았어요. 여기 실내가 좀 추웠네요. 그래서 저도 좀 떨리는데 지금 사실 저는 오늘 이 주제에 스포츠카
특강과 세미나라는 주제를 잘 모르고 참석했고요. 점심 먹으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험국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제가 했던 거를 여기 나오는 그림 위주로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우리 김 대표님이 소개시켜 주신 데라 제가 첫 슬라이드로 김 대표님 얘기를 좀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사실 저희 사이드라고 그러는데 사이드보다는 제가 야구장한 게 여기서 얘기한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뭐 전문 강사도 아니고 교수도 아닌데 제가 지금까지 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제 자랑을 조금 하고 가겠습니다. 예, 제가 인천 한방공사인데요. 저희 회사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저희는 그 해양수산부 산업 공동기업이고요. 저희 자산은 약 한 3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3조를 저희 한방공사에 출자해서 한방공사 자체로 저희가 그 자산을 가지고 수익을 가지고 자체 독립재산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오시면 바닷가에 있는 시설 대부분이 저희 인천한방공사 소유고 또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저희는 이 관리 운영뿐만 아니라 뭐 신항 건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하고 있어가지고 인천 경제의 한 33% 정도의 그 파급 효과를 미치는 그런 공기업으로 좀 우리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야구장인데요. 뭐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게 우리 IP 볼파크라고 했는데 이게 암물류단지라고 저희가 물류단지가 여기가 저희가 수백만 평의 물류단지가 있는데 최초로 개발된 물류단지입니다. 여기 한 33만 평가량 되는데 중앙 부분에 물류단지를 하게 되면 공원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으로. 그래서 여기가 아무래도 주거 주택가랑은 떠져 있고 하니까 자칫하다가 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무범지대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때 저희 사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제가 이걸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했는데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셔가지고 추진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비서실에 있었고 비서실을 나와서 이 해당 부서에 갔습니다. 가서 이거 건설하면서 건설하고 나서 제가 그 운영 규정이라든지 이런 거 전체적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남양주라든지 이런 데 야구장 기존에 운영되던 데를 많이 다녀보고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가 이렇게 많이 생각한 끝에 이거는 우리 공사에서 우리 공사하는 공무원들 똑같지만 그런 데서 이런 거 운영하면 안 됩니다. 사실 직접 운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문가들한테 맡기자 해서 저희가 이제 위탁 운영사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중요한 부분이 제가 그때 위탁 운영사를 선정하면서 선정 기준을 만들고 어떻게 평가할 거가 이런 거 만드는 과정에서 외압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연락하고 무슨 국회에서 연락하고 막 연락하고 여기 괜찮다 저기 괜찮다 그리고 특히 무슨 단체 무슨 단체들 많습니다. 특정 단체 거론하지 않겠는데 그런 데서 계속 연락이 오고 해서 했는데 상당히 골치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서실장이니까 또 사장님한테 직보가 가는 사업부서 가서도 직보가 가능했는데 가서 사장님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장님 여기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외압을 받아가지고 운영사 선정하게 되면 여기 개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해서 제가 이거 진짜 그냥 냉정하게 우리 평가위원들 그때 한 6분인가 모셨는데 그분들이 진짜 객관적으로 뽑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대웅 대표가 그때 이제 들어와가지고 우리 2010년도에 최초로 우리 야구장을 위탁 운영했고요. 지금 한 9년, 10년 다 돼가고 있는데 사실 이런 스포츠 시설을 하고 그러면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정말로 민원 한 번도 저희가 안 받았습니다. 그만큼 우정도 매끄럽게 했고 또 거기 부킹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기 상당히 잘 돼 있고 요즘은 야구장이 많이 생겼지만 그때만 해도 이 야구장이 수도권에서 상당히 좀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장님이 우스갯소리를 그러더라고요. 전화 오면은 야구장 부킹 좀 부탁하는 거라고. 그래서 요즘에는 야구장
골프장 부킹하는 것보다 우리 야구장 부킹하는 게 더 힘들었다고 막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때 명물이었었는데 요즘에 아무래도 많이 생겼으니까 그런 부분이 들었는데, 그래서 저희 우리 군수님 계신데 우리 김대영 대표를 진짜 잘 생각하신 것 같고 저랑 보는 눈이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티브가 이렇게 됐고, 제가 이걸 갔다 와서 저희 그 사장님한테 식사하면서, 그때 사장님이 저희 취임 초기였었는데 식사하면서 이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니까 사장님이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인천시를 들어갔습니다. 인천시 가서 우리가 돈 다니기 그러니까 인천시 들어가서 이 아이디어인데 어떻게 했냐 딱 하니까 그쪽 사무관 분이시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도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트라이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난관이 있어가지고 못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도 뭐 공무원분들이시지만 또 제가 지자체 여기 보험군에서 느낀 거 이거 좀 많이 길어지는데, 보험군에서 느낀 게 있는데 여기 공무원분들이 너무 적극적이시고 눈빛이 살아계시더라고요. 정말로 제가 느낀 게. 근데 저는 인천시 공무원들 그리고 우리 경제자금요청도 있고 저희 해수부 이렇게 많이 상대를 하는데 제가 공무원 상당히 많이 상대합니다. 근데 지자체 인천시 이런데 광역시 지자체 이런 데는 사실 공장 제조시설도 많고 상업시설도 많고 용식점도 많고 막 이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분들은 단속 위주, 규제 위주로 하려는 갑입니다, 갑. 근데 여기서 여기 보니까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뭐 할 거구나 뭐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이랑 같이 일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런 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내양 재개발을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내양 재개발이 아직 스타트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내양 재개발에 탄력을 좀 붙일 수도 있고요. 이게 KBS, MBC 여러 언론 매체 대부분 다 소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인터뷰 요청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여러 TV 프로그램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아랍의 알자지라 TV에서도 나왔고요, 유튜브로도 나오고 그런 데 나와 있고, 그래서 이게 내양 재개발이 되고 하면은 이게 더 용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훈군에서도 이런 좀 보훈하면은 아까 마라톤이라든지 이런 것들, 랜드마크, 구형의 랜드마크니까 이런 게 하나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가 보니까 우리 공무원분들 보니까 되게 열심히 하시니까 뭔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보훈군의 발전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흉물을 명물로 만들었고,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인천의 하나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어찌 보면 이거를 좀 많이 알렸던 그런 또 최초 기획자이시고, 이제 사실 엄청 바쁘신 와중에 오셨어요. 엄청 바쁘신 와중에 몇 수조 원의 일을 지금 혼자서 하시는 게 되게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드렸던 게 보훈군에 이제 우리 유상희 부장님만큼 열정이 있는 분이 계시다 해가지고, 그럼 어떤 분인가 해서 한번 오셨는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 이렇게 열정적이신 분들을 이제 함께 만났고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그런 또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쁘신 나중에 와주신 우리 윤상희 부장님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 좀 이분이 제가 대학교 때 스포츠 마케팅을 딱 공부할 때 이분의 책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제 스포츠 정책을 바로 이분이 이제 수석위원으로 계셔가지고 지금 다 관여를 하나하나 해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사실 독일 출장인데 이 자리 때문에 오늘 이렇게 참석도 해주셨다는 거 좀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자, 소개합니다. 우리 성문정 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일단 제가 한 20년 정도 지금 이제 정책을 담당을 하고 있어서 그와 관련된 몇 가지 경험담이라든지 제가 아는 지식의 범위 내에서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저 처음에 보훈이 왜
육상 프로젝트를 하지라고 하는 의구심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육상 그러면은 대한민국 대표적인 몇 개 도시가 있습니다. 대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춘천 호반마라톤도 마찬가지고, 서울이 완전 경제적 규모를 밀어붙이니까 여러 가지 대회를 하고 또 워낙 인구가 많아서 자연동물도 많고 이제 그런 특징들도 있습니다만은 오분 같은 작은 도시에서, 작은 지역에서 이걸 어떻게 왜 하지? 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험 그러면은 생각나는 게 두 가지인데, 승리상하고 법주상하고 대추 두 가지에 대해서는 보건의 랜드마크 비슷했는데, 이제 이 육상 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이제 보건의 스포츠 도시화라고 한다고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들이 정부에서 스포츠 기업 도시, 스포츠 기업 도시라는 말이 좀 안 좋다고 해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좀 바꿨습니다만, 그러면서 그 지역의 스포츠와 지역 발전을 연계하는 프로젝트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제주의 축구 도시, 강릉의 빙상 도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다음에 대구의 육상 도시, 이런 식의 몇 가지 프로젝트를 정부가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연간 3년 동안에 30억을 지원해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기초 종목에 대한 법정화 역할들을 크려고 이제 많이 노력을 하는 부분인데, 그런 사업과도 장기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그림들이 잘 그려지면 그런 식으로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쭉 발표하신 내용들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좀 이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신랑 육상 훈련 연습장을 2개나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이거 웬만한 우리나라 지역에 없는, 그다음에 대구에서 이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260억 정도 육상 센터를 지어줬는데, 그게 지금 기형적으로 만들어서 훈련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데 이 조그만 도시에서 육상과 같은 메커니즘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사실 좀 놀랬습니다. 그래서 돈은 이런 데 써야 되는구나, 정부는 이런 데 지원해줘야 되는구나, 그 생각을 저는 쭉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보험 그러면은 여자 축구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랬는데 그거보다는 의외로 지금 이와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하시고 계셔서 의아하기도 하고 또 치밀하게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상당히 정부가 육상을 키우려고 굉장히 노력은 함에도 불구하고 선뜻 어디서 하겠다고 나타나는 데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정부 지원 거의 못 받고 지금 이만큼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요즘이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미쳤거나 잘못됐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적은 도시에서 육상을 메커니즘을 하기에는 지역 경제에 큰 역할도 사실 저는 없을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전문 집단이 들어와서 같이 공동 파트너가 돼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이제 이 사업들이 정부의 공단의 지원을 받아서 하시는 사업들이잖아요. 3년 뒤에 끝나고 나면은 어떻게 자생력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올 연말 지나고 내년 들어오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전히 제가 이제 쭉 주신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캠프이거나 전지 훈련이거나 이런 식의 현상이 좀 치우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온 그러면은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 가면은 육상과 관련해서는 다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이미지는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마라톤 대회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있지만 외국에 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스턴이나 뉴욕이라는 대회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선수 훈련장을 이미지 메이킹화 해가지고 유소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훈련지가 경남 고성의 이봉주가 훈련했던 장소가 있어요. 해안길을 들고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거기거나, 그다음에 또 요새 특이하게 뜨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얘는 4월이면은
국제 마라톤 대회를 하는데 평양 같은 경우 올해 1,600명이 우리나라 사람들 가지 못하지만 내년 4월이면 평양 국제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그중에 1,000명 정도가 세계의 동호인들이 가는데 600명 정도가 선수가 가는데 거기 가려고 안달이 난 사람, 그러니까 마라톤에 대한 미친 나름대로의 애호가로에는 한 번쯤은 가고 싶은 대회 정도로 인식되어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평양 마라톤 대회인데 사실 이제 그런 것처럼 특성화되어 있거나 뭘 하기 위하게 있거나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이제는 스포츠 추진단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특성화된 대회라든지 특성화된 마라톤 코스들이 없는 것들이 주로 이제 육상 하면은 마라톤보다는 오히려 단거리 대회에 단거리 훈련 시설들로 집중되어 있다는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나마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성화로 가지고 가시는 재활 팁을 운영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이 부분도 경남 거제시가 육상 훈련장으로 양성을 하려고 하면서 지역에 있는 보건대학과 연계해서 재활 지원 팁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그럼 보건이 지역에 있는 보건대학도 없고 나름대로의 주변 병원 업체도 없다 할 것 같으면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 부분들을 강화시키려면은 보건소 특성화 사업 쪽으로 연계해서 하시는 것도 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보건소들이 지역 어르신들이 가는 재활성 치료기관으로 요즘 성격들이 많이 변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 부분의 기능을 조금 더 추가시키면은 오히려 전지훈련 때는 그분들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농복리 때는 어르신들에 대한 재활치료까지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성수와 지역복지, 의료복지를 연계해 갈 수 있는 시스템도 같이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기존에 보면은, 교수님께서 많이 다녀오셨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남해라든지 양구라든지, 그 다음에 예천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특정 종목으로 이미 이제 국내적으로 유명한 전지훈련 지역이 됐지만은 그것이 다 공통적인 특징들이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인프라가 그만큼 구축이 되어 있는가에 대한 점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을 도입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많은 선수들이 와서 국제적 규모를 가지고 있으면서 훈련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충분히 구축되어 있는지도 좀 이제는 치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천 같은 경우는 김진호 선수 고향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들이 나온 것 같고 그다음에 남해 같은 경우는 사실 거저 얻어준 결과지 않습니까? 광양제철소 지으려고 바다를 파서 버려야 되는데 버릴 데가 없어서 그 지역에 장기적으로 뻘갔다 버려놨던 것들을 재개감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는 페인트, 유명한 페인트 회사인 페인트, 대한 페인트가 들어와서 이제 그 작업들을 하고 남해 군수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오는 팀들에 대한 동계 리그전을 만들어줄 정도로 교수님께서 이렇게 활성화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거기 오면은 훈련도 하고 시합도 하고 그러니까 경기력과 훈련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그리고 지역에서 굉장히 이제 존중받는 이런 것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남원 같은 경우는 또 전지훈련하기 그렇게 좋은 지역은 아니죠. 바람이 너무 많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프라가 되니까 그만큼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미 이제 우리 보건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의 기본 인프라들은 아마 개별적으로 구축이 된 것 같은 느낌들이 있습니다. 지금 스포츠 파크가 있지만은 거기에도 보면은 야구장 한 명, 축구장 뭐 연장에서 2개 정도 그 앞에 메인이 있고 그래서 거기 보면은 대중적 인기 있는 종목 중심으로 이제 구축이 되고 있고 그 주변을 이용해서 이제 육상 경기장으로 활용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적어도 이제 보건이 육상이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스포츠 도시의 고점화 또는 상징화를 하려면은 그와 관련된 인프라들이 주변에 같이 종합적으로 연계해 가고 이걸 육상협회 쪽에 인증을 받으신다든지 이런 역할들까지 하나하나 해 나오시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과거에는 보온이 산골 오지였을지 모르지만은 청주 상주 고속도로가 틀면서 이제는 전국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중심 거점 지역의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그 먼 양구 하천에 전지훈련 그렇게 많이 가는 것은 그 지역에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된 가능성들은 상당히 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이런 부분들을 수행하실 때 물론 이제 담당 분들께서는 정부로부터 돈 받아올項目들은 다 파악해서 노력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과거에는 저희들이 이제 문체부 쪽에서 예산을 갖고 있으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요청을 하게 되면 이제 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때는 이제 문체부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분배하고 있을 때 요즘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 설치와 관련된 예산들이 대부분 지역균형특별자격 쪽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결국 거기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도에서 가지고 있고 도에서 신청을 하면 정부가 보조해주는 시스템으로 좀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 체육보험이라는 보험 같은 경우는 이 마라톤 특정 마라톤 코스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마라톤 코스를 하나 개발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반드시 그 산림지역을 활용을 해야 되고 그러게 되면은 산림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쪽에 보면은 사실 이런 국제규모의 시설을 충분히 설치할 때 지원하게 된 법적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보다는 산림청과 관련된 부분들을 돌아다니면서 예산 구조를 받아오는 것도 사실 거기 보면은 체육 쪽에서는 산악자전거 대회 경기장을 만들 수 없게 되어 있지만은 산림문화휴양의 법률에 보면은 그걸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인도 부분들을 개선해놓고 인도 부분들이 폐허 비슷하게 형태되어 있지만 그 부분들을 적절하게 활용하게 되면 부산 마라톤 훈련지로서의 굉장히 좋은 조건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측면들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래서 저는 체육 쪽만 바라볼 게 아니라 산림청이라든지 산림과 쪽에서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역할을 하시면은 다방면 쪽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하고 그것이 오히려 보험만이 가질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마라톤 전략의 코스, 훈련 코스를 가질 수 있는 장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혹시 한번 해보면서 그런 생각을 그동안에 여기 설명을 못드린 것 같아요. 이게 송리산은 1970년 3월 24일에 국립공원 지정을 했어요. 국립공원에 지정된 땅은 들어갈 수도 없고 우리가 이용할 수도 없어요. 두 번째는 송리산에 국보가 세점 문화재 37점 40점이 있어서 문화재 9구에 또 1058m 천왕봉을 거기가 100% 추계예요. 여기도 한남 금북정맥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게 네 가지로 규제를 받으니까 이게 이제 한 250만까지 1970년대 말까지 이렇게 그 관광객이 왔는데 국립공원 지정되면서 줄기 시작하더니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그 관광 패턴은 변화되는데 보험부는 여기다 관광 시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관광 특구를 97년에 중국의 단양군, 수안보, 송리산을 했는데 송리산 면내가 관광 특구예요. 근데 본 군이 군 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2010년에 군수돼서 2011년 6월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여기서 남쪽에 95 정도가 국유지입니다. 이후에 여기에 83 정도가 도유림이에요. 근데 이거를 법의 교환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저 분유림이나 도유림하고 그래서 이제 법의 규정은 있는데 실제 전국의 시군에서 1정부, 2정부는 교환한 실적이 있지만 이렇게 대면적을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도전을 해가지고 2014년 2월 27일자로 95정부 국유림 또 이짝에 83정부 178정부를 우리 면에 흩어져 있는 분유림 삐앗산 이걸 주고 교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178정부를 개발 가능한 법적 규제가 없는 땅을 제가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짝으로 연결돼서 터널까지가
253정도가 서울에 있는 할아버지 땅이에요. 사유리네요. 근데 그거를 쫓아다니다 그 할아버지한테 안 판다고 코드나무 심고 잣나무 심어서. 근데 그거를 그 할아버지가 2013년 1월에 세상을 떠났대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손자를 집중 공략을 해가지고 이제 비석을 세워주려고 지각을 했는데 253정도를 다른데 대전, 청주, 보은에 있는 이 부동산 개발 전문을 하는 사람이 160을 줄 테니까 할아버지한테 팔으라고 했어요. 땅이 좋아요. 160을 준다고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안 파는데. 근데 우리가 그 손자를 설득해서 얼마에 샀느냐. 감정평가의 금액 41억 8천만 원에 샀습니다. 그러니까 보훈군이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개발 가능한 이 땅을 431만 130만 평을 제가 확보합니다. 그러니까 돈 따다가 저쪽에 이제 휴양림에 가보시면 거기 한 500억 들었고 이것도 62억 8천만 원 들어가 이거 해놓고 대한민국에 이렇게 2층을 이용하는 데 없잖아요. 없습니다. 건물 설치하고 이것도 이제 그러고 여기다가 이제 제일 우리가 스포츠를 하면서 후쿠오카에 3km에 비포장 도로가 있다. 근데 가보니까 없어졌어요. 일본도. 왜 아시아에도 이게 유일한 건데. 그래서 산림청에 인도를 따겠다 해서 28억을 딴 거예요. 그래도 여기서부터 올라가면서 10km를 돌아오거든요. 소나무 울창한 숲속을 그러니까 도시에서 모든 운동의 기본은 러닝인데 도시에서 매연 마시면서 거기서 뛴다는 게 그리고 아스팔트나 시멘트 예를 들면 무릎 관절이 손상을 입잖아요. 근데 뛰잖아요. 근데 이거 아니다. 그래서 28억을 따다가 인도를 둘렀을 때 이거는 우리가 기력도 불과해야 된다. 그래서 이 10km를 다 널찍하게 닦고 그러고서 단단풍나무를 가을에 다 열어옵니다. 지금 2016년에 15년에 그래서 10km 비포장 러닝코스를 우리가 확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왔던 그 사람들은 누구지? 먼저 그 외국에 내려왔던 케냐지? 케냐 선수들이 여기 테마로 여기 와서 달리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5km, 10km 마라톤 대회를 1년에 한 4번 정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제일 여름에 아주 제일 삼복도에 가는데 안 할 때 그때 여기에 그냥 여자들도 많이 와요. 그러니까 맨몸 달리기 하고 겨울에 1월 첫째 주 눈세이고 제일 추울 때 엄동설안에 또 마라톤 대회 또 해요. 이렇게 이제 특색 있게 하는데 근데 이제 육상에 이게 전문화하려고 자꾸 들어가 보니까 그러면은 선수가 몇 안 돼요. 육상이 모든 운동의 기본인 건 아는데 육상하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됩니다. 인구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 와가지고 지역 경제에 플러스가 안 된다.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우리가 지금 전국 초중고 육상대를 해마다 여기서 하고 있는데 한 4,000명만 하는데 그래서 다른 거를 겹치면서 보험군이 충청북도에서 이제 전국대회를 이제 의식해가지고 각 시군에 2종목, 3종목씩 지정 종목을 정했어요. 제가 군수되니까 사력하고 권투가 보험군에 저는 권투는 안 합니다. 이 농촌 주민들한테 이런 그게 별로 정서적으로 권투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안 해요. 그거를 이제 체육회 반납을 이제 저작년에 하고 육상부를 창단한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10월에도 돈 많이 안 듣고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만 소질이 있는 사람들을 보훈회로 길러서 국가대표까지 한번 해보자. 시설 이렇게 하는데 그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육상도 깊이 들어가려고는 하는데 문제는 너무 육상으로 치우치다 보면 인구가 얼마 안 되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35만 명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경기에 선수 하나가 최하 하룻밤 자는데 10만 원 씁니다. 그럼 350억을 여기 쓰는 거예요. 그럼 보험사, 보험약체, 그러니까 이게 피부를 느껴서 그런데 하여튼 또 육상 문제에 대해서는 박사님한테 앞으로 좀 참여를 많이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전문화로 하면서 다른 거로 하면서도 전문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많이 지혜를 우리가 좀 빌려야 되거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이 계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들어주셔야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또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준비한 내용들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그 지역에 특성화되어 있는 어떤 그 관광 상품을 외국적인 사례들을 들어가면서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호주라든지 또 중국이라든지 뭐 이런 국가들이 현재 저희와 유사한 패턴의 그런 스포츠와 관련된 관광 사업을 펼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또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를 그때 좀 설명을 좀 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또 이래 또 벌써 1년이 지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저희가 거시적인 측면에서 저희 보훈이 어떻게 스포츠 관광과 관련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영위해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떤 수익적인 구조를 만들어갈 것이냐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조금 제가 준비한 내용을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스포츠 관광이라고 하는 것들에 많은 분들에게 스포츠 관광을 하러 가는 목적이 어떤 특정한 매력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저희 뭐 보훈이다 보면 손리사를 간다든지 아까 말한 뭐 랜드마크가 되고 또 어떤 형태가 됐던 뭔가 관광을 스포츠와 관련된 관광을 저희들이 참여하고 또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뭔가 특정한 매력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인천에서는 랜드마크를 또 말씀해 주셨고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육상과 관련된 어떤 하나의 콘텐츠를 가지고 접근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스포츠와 관광이라고 하는 개념에서의 매력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력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하기 위해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죠. 그런데 잘 나간다라고 하는 스포츠 관광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영국에서도 매력물이 있는 관광지가 상위 7%만이 약 2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뭐 하는 거죠? 관광객, 스포츠와 관련된 관광객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은 숫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 나가는 그런 스포츠와 관련된 매력물이라 하더라도 약 7%에 해당되는 것이 연간 20만 명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57%의 연간 2만 명 미만의 방문객을 유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작은 숫자입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매력적인 관광지가 특정한 몇 군데만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몇 군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유인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곳은 국내에서는 그럼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에버랜드 연간 800만 명이 온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이 보온을 살펴봤더니 말씀을 들어봤더니 저희가 지금 현재 손리산과 관련된 관광을 위해서 한 100만 명 또 다양한 어떤 행사들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한 8만 정도 또 우리 뭐 스포츠와 관련된 이런 뭐 행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합쳐도 1년에 한 300만 명 정도가 아직 안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연간 삼성 에버랜드의 연간 입장객 수가 한 800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내년에는 저희가 한 500만 명, 800만 명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아까 최원영 우리 국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수님, 저희는 내년에 한 800만 명 정도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한 300만 명 정도인데. 그런데 롯데월드라든지 서울랜드라든지 이 외의 기타 지방에서는
80만 이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저희 보험이 갖고 있는 인원이 한 300만이라고 한다면 타 지역에 비해서는 나름 그래도 어떤 매력적인 요인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매력적인 요인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걸 끄집어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쉬고 즐기고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많은 부분을 이 보험에서 소비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가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이제 초점 좀 맞춰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많은 사람들한테 매력적인 어떤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를 찾아야 될 텐데 그게 뭐냐면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30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빈도를 높여주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리투메이드. 이게 뭐냐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30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번 온 사람을 두 번, 세 번, 네 번 오게끔 하는 전략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변화를 갖고 있지 않고 지금 있는 시설만 가지고 그래서 뭐 하는 거죠? 빈도수를 넓혀주는 겁니다. 두 번째, 환기적인 매듭물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을 그대로 두고 프로그램을 조금씩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유인하게 만드는 전략들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신버전 매듭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예 시설을 뭐 하는 거죠? 새로운 시설들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투자가 많이 돼야 되겠죠. 돈이 들어가겠죠. 지금도 많이 돈 들어간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과연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도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의문점을 갖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신버전의 매력물을 만들어서 가기에는 사실은 조금 역부족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매력적인 관광객들이라든지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저런 버전들이 필요하겠죠. 마지막에 원더 매력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새로운 시설도 집어넣고 프로그램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또 리스크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현재 있는 시설물을 가지고 300만이라고 하는 고객들을 600만, 700만, 800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들의 빈도수를 넓게 만드는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창조적인 마인드로 상품 개발을 이제 극대화하자라는 겁니다. 지금에 있는 콘텐츠, 지금에 있는 시설, 지금에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많은 고객들을 한 번 왔던 사람을 두 번, 세 번, 네 번 올 수 있도록 만들어서 우리의 시설, 우리의 수익 구조를 더 극대화시키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뭔가 새로운 어떤 상품을 개발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마케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에게 맞게끔 우리 아까 우리 안 대표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줬을 때 상품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기존에 있는 이 시설을 가지고 공간을 가지고 어떻게 많은 고객들을 유입하게 할 거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이 사회에서 스포츠 관광과 관련된 중요하게 생각하는 패러다임이 뭔지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요, 이 시대가 어떤 트렌드로 변해갈 것인가를 빨리 파악합니다. 그렇죠? 그 트렌드를 파악해서 그 트렌드에 맞게끔 프로그램도 전달하고 또 그들의 가치에 맞게끔 뭔가 서비스도 전달했을 때 이게 한 번 온 사람이 두 번 오게 되고 두 번 온 사람이 세 번 오게 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과연 스포츠라고 하는 관광은 어떤 패러다임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죠.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패러다임. 그렇죠? 영어로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에서 그 시대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패러다임입니다.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패러다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 패러다임은 대학 진학이죠.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대학 진학입니다. 그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난 다음에 패러다임은 뭐가 될 줄 아세요? 대학생들은 취업입니다. 취업. 그 시대,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그 가치에 맞는 상품을, 그 가치에 맞는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컨텐츠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21세기의 스포츠 관광 산업의 패러다임을 딱 살펴봤어요. 과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21세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세기는 100년입니다. 그 100년 정도의 주기를 갖고 있는 이 시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광, 스포츠와 관광을 연계, 스포츠와 관광을 연계한 스포츠 관광의 중요한 패러다임은 바로 저런 키워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광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스포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포츠 관광의 중요한 패러다임은 바로 자연화라고 하는 겁니다. 친환경, 에코. 그래서 요즘에 뭐 하죠? 다 에코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하죠. 또 최근에 워낙 많은 형태에서 미세먼지, 환경, 날씨 엄청 중요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즘에 우리 관광과 관련된 형태에서 보면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해외에 나가서 엄청난 인구들이 해외에 나갔죠. 또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입니다. 최근에 스포츠 관광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패러다임은 바로 자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 그리고 그 자연적인 것이 세계화에 맞는 그런 어떤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첫 번째 키워드죠. 두 번째는 정보화입니다. 정보. IT죠. 요즘에 여러분들 어때요? SNS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이 뭐하죠? 스포츠와 관련된 관광, 장소, 맛집, 그죠? 숙박 시설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형태의 정보력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런 정보력을 많이 제시해 주느냐, 제시해 주지 않느냐가 결국 그 지역의 활성화라든지 또는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선택하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한 세계의 패러다임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정보와 미디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세 번째는 가족과 여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가족과 관련된 패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는 혼자 독립적으로 여행을 하는 것보다는 가족 중심이고 그 다음에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패러다임 형태가 굉장히 중요한 틀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학생들도요. 오늘 월급을 많이 줘도 그 회사가 얼마만큼 내가 행복을 줄 수 있고 여유롭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회사를 선택하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뭐 했냐면 성취지향적인 거죠. 월급 많이 주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의 패러다임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맞는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상품을 전달하거나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은 우리가 뭐하죠? 100점 100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이 사회가 요구하는 관광과 관련된, 스포츠 관광과 관련된 패러다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빨리 직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세 번째가 바로 가족과 여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또 하나 스포츠 관광의 패러다임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안정성과 편리성입니다. 이제 뭐 하냐면 한 공간에 가서 원스톱 서비스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 공간에 가서 먹고 자고 쇼핑하고 자연을 즐기고 그 다음에 뭔가 오락시설이 갖춰져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갖춰준 곳이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런 패러다임을 우리가 빨리 알아야 내가 어떤 서비스를 전달하고 무엇을 고객들에게 판매를 하고 또 어떤 것들을 제공할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보훈군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성을 어떤 측면으로 한 100년 정도, 한 세기 100년이라고 바라본다면 저희가 준비하고 가야 될 그런 어떤 척도의 형태는 저런 네 가지의 키워드 선상에서 우리가 할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저런 맥락에서 또 하나의 형태를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관광 시장의 네 가지의 경향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대자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보훈군은 이미 저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청정이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안 대표님. 저는 아까 거기서 하면서 문구도 하나 만들었어요. 청정 공기를 마시며 달려보자. 미세먼지죠. 많은 사람들이 건강과 관련된 어떤 것이 아주 중요한 척도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광의 어떤 네 가지에 대한 트렌드가 이제 앞으로 변해가고 있고 또 변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과 관련된 그런 체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자리를 잡고 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금 현재 우리 휴밸리라고 하는 곳을 만들어놨죠. 그 다음에 거기서 잘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또 천연 자원을 자연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이 저희 안에서 보훈 안에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가장 적절한 공간은 우리 보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대자연적인 휴식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또 청정 자원에서 뛰고 달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보훈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앞으로 우리 보훈은 가야 할 수 있는 또 앞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스포츠 관광과 시장의 네 가지의 어떤 영향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모바일과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이제는 저희가 다양한 사업들을 펼칠 때 저희들을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노력들을 펼쳐야 되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아까 발표할 때 보면 20대, 30대의 스포츠에 또 러너를 할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또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요구하는 어떤 그러한 모바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큰 어떤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또 저희도 거기에 맞는 초점에 맞는 전략들이나 또 사업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그런 필요성이 크게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세 번째는 몰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와서 보고 체험하고 놀고 이런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쇼핑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그런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를 저희는 구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원스톱 서비스와 관련된 저희가 쇼핑과 관련된 곳을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죠. 사실은 보험에 와서 1박 2일로 성지사를 보고 스포츠와 관련 짚라인도 타고 휴양과 관련된 휴밸리에서 공간에 잔다 하더라도 실제로 돈을 쓸 수 있는 쇼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저희는 사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관계경제의 시대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예전에는 한 곳에서 뭔가를 만들어주는 어떤 형태가 되지만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을 다른 곳과 협력해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죠. 우리 안에서 쇼핑을 직접 이 안에서 공간을 만들지 못하지만 다른 공간에서 쇼핑을 해서 돌아올 수 있거나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의 구조를 함께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의 컨텐츠를 저희는 이제 지속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올링이라고 하는 원스톱과 관련된 그런 관광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앞으로 관광시장의 네 가지의 기본적인 형태는 해양과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해양과 관련된 그런 콘텐츠는 갖고 있지가 않죠. 사실은 산악과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뭐 산악 자전거라든지 뭐 산악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어떤 것에 관련된 어떤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함께 영위해 가는 것이 앞으로 미래에 대한 관광 산업에 대한 트렌드에 발맞춰서 저희가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저도 매번 고민을 했습니다. 작년에 생각했던 것과 또 과연 이제 2차 1년 사업을 지나고 나서 2년째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형태로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펼쳐갈 거냐. 앞으로 저희가 실행해야 될 그런 액션 플랜은 있다라는 걸로 한번 컨셉을 정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군수님도 말씀하셨고 또 여기 관계자분들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남해라든지 제주라든지 평창이라든지 또 다양한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성화된 스포츠 관광 사업을 펼치면서 큰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10년 또는 작게는 5, 6년 정도 하다가 많은 침체되는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서로의 컨텐츠들을 함께 연결해주는 있는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시설이 있는 것 하나만 가지고 거기서 수익 구조를 만들려고 했고 해양과 관련되면 해양과 관련된 사업들만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의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 보훈군이 조금 더 스포츠와 관련된 관광산업을 펼쳐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흩어져 있는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연결하게 할 거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있다라고 하는 콘텐츠를 집어넣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보훈군에서 앞으로 스포츠 관광산업과 관련된 컨셉은 링크라는 겁니다. 링크. 그래서 여기 보면 건강, 지금 현재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 중에서 헬스와 관련된 거죠. 건강과 관련된 것을 많은 사람이 중요한 키워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체험, 휴양마을의 휴벨이라든지 또 건강과 관련된 걷기라든지 단순히 마라톤이나 육상만 가지고 저희가 스포츠 관광 사업을 영위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업의 중심이 될 수 있고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강과 관련된 콘텐츠들을 함께 집어넣어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 사업의 하나의 사업으로 연결을 시켜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아주 좋은 그런 콘텐츠라고 생각됩니다. 러너들에게 저희가 갖고 있는 최상의 청정 지역으로서의 모습 그간의 청정 공기를 마시면서 달려보자 라고 해서 많은 미디어 속에서 많은 가치 있는 사람들을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연결해 갈 수 있는 건강을 중요한 가치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콘텐츠들을 지속적으로 뭐 해야 되냐면 서포트 해줘야겠죠. 두 번째는 교육을 함께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육상과 관련된 선수단에 대한 기록이라든지 실력이라든지 이런 항상과 관련된 교육을 받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들을 함께하면서 저희 보훈에 와서는
즐기고 또 배우고 하는 그런 공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용인해 가야 합니다. 저 사업은 단순히 저희 자체적인 형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욕심사 같아서는 교육청하고도 같이 연결을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지역, 경기도는 경기도 각각의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이 안에 와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스쿨과 관련된 스쿨데이, 건강과 관련된 그런 스쿨데이 같은 것들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저는 예전에 저희 애가 방학 동안에 아빠 저 성리산이나 이런 관광 명소에 가서 자기가 방학 숙제를 해와야 된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스탬프를 받아와서 뭐 한 3군데를 문화유산을 갔다 와야 스탬프를 찍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방학 숙제죠. 그것처럼 교육청에서 저희가 연계를 해서 방학 숙제 같은 걸로 이 건강과 관련된 스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저희의 프로그램, 저희의 시설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들을 추구했을 때 저희는 큰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적인 어떤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연결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뭐니 해도 사람이 많이 모여야 합니다. 그래야 이 보험금에 사람이 들썩들썩해야 농어촌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 지역 주민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뭔가의 모멘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숙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시설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스포츠와 관련된 이벤트나 행사들을 지속적으로 펼쳐가는 겁니다. 그것이 수익이 되든 되지 않던 많은 사람들이 일단 오게 하는 겁니다. 그들이 와서 톨게이트를 지나가면서 돈을 낼 거고, 지나가면서 커피도 하나 사 먹을 거고, 지나가다가 밥도 한번 먹을 거고, 지나가다가 휘발유도 한번 넣게 되는 거죠.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것들을 주어지지 않으면 다른 지역하고 유사하게 이 사업이 실패한 사업이 아니냐, 투자 대비 효과가 없는 사업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고, 제가 예전에 한번 발표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미국의 미네소타라고 하는 지역은 옥수수밭이었습니다. 옥수수밭. 우리 보호는 농어촌에서 실질적으로 대추,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고구마도 그렇게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한번 송리산에 와서는 야채와 관련된 산나물 같은 것들을 이제 제가 맛있게 먹었던, 산채비빔밥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농어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스포츠와 관련된 관광 산업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서로 상생의 형태에서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 안에 와야 농어촌도 발전해 갈 수 있고 숙박업도 발전해 갈 수 있고 서비스업도 발전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저희는 10년 동안 그동안 많은 인프라를 구축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 필요한 트렌드가 건강과 관련된 또는 날씨와 관련된 그 다음에 다양한 어떤 형태의 컨텐츠에 부합한 그런 시설과 환경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상품력으로 봤을 때는 다른 어떠한 지역보다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지역 경제에 미친 파급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빨리 그 수익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들을 함께 링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에서도 사회공헌활동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함께 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보험은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디아나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은요, 옥수수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포츠 사업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도시죠.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이 행사가 있거나 이벤트가 있으면 자원봉사로 나와서 다 활동합니다. 지금 현재 서귀포라고 하는 지역이라든지 다양한 남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좋은 시설, 저희들보다 더 좋은 시설을 가지고 사업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척도예요. 그렇지만 인디아나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은 함께하는 주민들이 있었고 함께 공헌하려고 하고 함께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지역 주민들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 혼자서는 이 사업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각각의 경기단체들도 함께 이 사업을 용해해 가셔야 합니다. 단순히 육상이기 때문에 육상, 본군의 육상협회라든지 육상 생활체육과 관련된 육상만이 아니라 이 안에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스포츠와 관련된 활동이라든지 지방에서 보험군에서 갖고 있는
단체들이 함께 이 사업을 영위해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함께 하지 않으면 시너지 효과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연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케냐에서도 그 다음에 뭐 브라질과 관련된 유소년 축구와 야구와 관련된 것들이 있었죠. 이제는 국제 스포츠 대회를 연계를 프로를 통해서 다양한 국가의 국민들이라든지 다양한 시민들이 이 안에 올 수 있도록 함께 영위해 가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육상이라든지 다른 특별한 야구라든지 축구라든지 이런 경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어떤 내용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잇는데 아주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요. 서울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스포웨딩이라고 하는 것이 요새 인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스포츠와 웨딩을 합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죠. 그래서 웬만한 예식장에서 예식을 해서 단순간에 빨리 그냥 한 20-30분 만에 끝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 공간에서 또는 스포츠 시설 안에서 결혼이나 웨딩을 야외 결혼처럼 해주는 것인데 많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해주는 경우들도 있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일단 모이게끔 하는 그런 퍼포먼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저것을 한 예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저희가 실행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사업들을 사람을 이끌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들의 일환으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또 하나는 시설을 잇는 겁니다. 저희가 다양한 지금 보험과 스포츠 파크가 있죠. 또 다방쪽 체육관이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공간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고 또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야구, 축구, 헬스장,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짚라인들도 만들었죠. 그 다음에 맛집이라든지 또 쇼핑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들을 우리가 다음 단계에는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보훈이 갖고 있는 지역경제의 파급 효과는 저런 연결고리를 갖고 있지 않다면 단순히 지역에 특성화되어 있는 마라톤이라든지 육상만 가지고 있는 이 경제적인 효과를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아주 저조한 하나의 단일화된 사업의 효과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발표를 스포츠 관광이라고 하는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했던 지역 특성화라고 하는 하나의 육상은 하나의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하나의 프로그램일 뿐이지 다른 관광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상품들을 지속적으로 함께 연결하면서 사업을 영위해 가야 저희들이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3배, 4배, 그 이상의 형태는 이제 곧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과제를 지금 하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제 중에 하나가 육상과 관련된 1년 동안 아까 우리 김대현 대표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치고 그 사업들을 통해서 발생되는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경제의 파급 효과가 아마 조만간 데이터로 해서 아마 결과는 나올 겁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것은 투자 대비 어느 정도의 효과는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많은 어떤 형태들이 제공될 수 있지만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체감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과연 그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설득력 있게 그분들하고 뭔가를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전사적인 우리 보훈에 있는 시민, 단체, 그 다음에 지역을 토대로 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일반 경영에서는 전사적 경영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회사가 가야 할 한마음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전사적 경영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하나의 단일한 사업에만 가지고 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것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동안에 저희들이 많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많은 사업을 펼쳤던 것을 어떻게 시너지를 발생하기 위해서 이것을 연결하게 할 것이냐. 우리의 2차적인 작업은 엘리베이터 이론이라고, 에스컬레이터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보훈이라고 하는 것은 속리산, 그렇죠? 아까 말한 대추, 다양한 어떤 형태들로 아주 작은 이미지 속에서 과연 스포츠라고 하는 메카의 국내 최대의 도시로서 자리 잡기 위한 하나의 도약점에서 이제 막 시민들을, 이제 막 많은 사람들을 에스컬레이터가 처음 태워놓은 상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에스컬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뭐하죠? 태워놓고 가만히 있으면 움직이게 되는 거죠.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그것처럼 일단은 현재 태우는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아까 말한 전사적인 경영의 형태처럼 많은 사업들을 함께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형태가 다음의 컨셉으로 우리가 실행으로 잡아야 할 그런 액션 플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전략들은 사업의 형태가 뛰어들었을 때 그 사업에 맞는 아까 말한 무슨 미디어가 됐던 홍보가 됐던 다양한 전략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단순히 그냥 이런 전략 쓰세요, 저런 전략 쓰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는 전략들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군수님이 계시면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었습니다. 다음 텀에는 이 제2의 도약을 하기 위한 그런 발자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엮을 수 있는, 묶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들이 이제 펼쳐야 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마 12월 말쯤 되면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나왔던 지역경제 파급 효과, 또 그것이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한 것들, 또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었는지, 또 그런 시설들에 대한 만족감이나 또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콘텐츠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들은 아마 12월 말쯤이면 최종적인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가끔가다 이제 신문 지상이라든지 이럴 때 보면 보온이 나오면 더 눈을 기울이게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발표하면서 우리 보온은 이란 말을 자꾸 쓰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자꾸 뭐가 되냐면 보온분화되어 가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보온 또 우리라는 말 사용하는데요. 보온군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브랜드 파워를 갖는 겁니다. 하나의 제품이 출시가 돼서 이 제품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저희가 다양한 축구 사업이라든지 메탈과 관련된 육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기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또는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보온에서 이걸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에는 적절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의 상품이 나와서 판매될 때까지도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나 단기적으로 그 효과에 대한 것들을 요구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죠. 좋습니다. 투자에 대한 효과를 빨리 얻기 위해서는 뭔가가 성과가 있어야겠죠. 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다양한 사업들을 이제는 뭐 해야 된다? 링크해야 합니다. 연결해야 됩니다. 하나의 사업에서 벌어지는 수익금을 부가적으로 1+1이 2가 아니라 1+1이 4가 되고 5가 될 수 있는 긍정적인 시너지를 만들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링크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저는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